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한국의 지방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대학마다 대책 마련이 부산합니다. 이런 와중에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청주대학의 생존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차천수 청주대 총장을 모시고 그 내용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7월 1일로 청주대학 총장 취임 2주년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GS건설 또 효성 등 큰 기업에서 경영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대학 총장으로 대학을 경영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기업 경영과 많이 차이가 나던가요? 예. 저는 청주대학교가 모교입니다. 청주대학교에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전 건축공학과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도 청주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도 이제 40여 년간 기업에서 쭉 일을 했었습니다. 기업이라는 데는 이게 생존 전략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경영 이런 면에서도 일사불란하게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는 이 구성원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수님들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학생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그 분류를 어떻게 모아서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업에서는 그렇게 쭉 나름대로 이제 사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배워왔습니다만은 이 학교에 오니까 학교는 구성원들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학 총장은 아마 3D 직종 중에 한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그 3D 직종의 수행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청석학원 법인에서 저를 이제 이렇게 오게끔 불러주신 거는 지금 대학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난도 어렵고, 또 청주대학이 최근에 와서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에서 했던 그런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밖에서 볼 때 건국 이래 대학이 최대 위기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기라고 그런다면 이제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걸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학, 그것도 지방 대학은 기회는 없고 위험만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서 첫 번째는 역시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45만 7천 명이 대학에 입시를 하기 위해서 시험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2년 후인 2024학년도에는 38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7만 3천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그 줄어드는 부분이 그 임팩트가 어디로 오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다 그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난해 경쟁률을 보면 2.7대 1 뭐 이렇게 서울에가 2.7대 1이고 지방이 한 1대 서울에가 4.3대 1이고 지방이 2.7대 1 정도 되는데 2.7대 1이라는 거는 사실상
미달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 그 이유는 한 학생이 세 군데 입시 원서를 낼 수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밖에 못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3대 1 이하 2.7대 1은 결과적으로 미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충청권 저희 학교 근처에도 요번에 입시에서 미달이 뭐 300명, 400명 뭐 이렇게 큰 미달 숫자를 나타내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미달되면서 줄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청주대학은 상당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대학의 근본적인 위기는 그 학령 인구의 감소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모든 그 인적이나 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모두 몰려 있죠, 지금. 그래서 지방대학의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가 지방대학 출신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또 지방대학 출신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또 사립대학이 배출한 그 인재를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그런 지방대학에서 생산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적 토대가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방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이제 집중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쪽에는 아무래도 모든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산학협력 중심 대학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발주되는 그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 공모 사업이 발주된 공모 사업의 약 63%가 수도권 대학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도권 대학들이 아무래도 그 전국 공모 사업으로 나오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들이 그 사업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그 대학들이 그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 이 공모 사업이 쏠리는 거를 좀 지방자치단체한테로 이양을 해주면,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을 해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교들한테 공모 사업으로 다시 발주를 하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 한두 군데가 그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게 돼서 학교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대학이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잘 하는 그런 그 육성책, 또 자발적인 그 방안 등을 강구를 해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성과를 잘 내는 것이 또한 대학으로서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좀 막는 그런 결과가 좀 오겠군요. 최근 사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청주대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으로 지정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그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은 교육부 산하의 국가기관입니다. 이 국가기관을 사립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교원대학교에다가 국립대학인 교원대학교에다 맡겨서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국 사립대학 중에 저희 청주대학이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2만 1,000개의 학교 시설에 이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 청주대학에서 그 전문 기관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결정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해주는 대가가 뭔가요? 우선 이제 그 연구비 또는 그걸 심사하는 이런 비용들이 학교에 다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서 그거와 연관된 연구 개발 실적에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로부터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학교다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청주에 있습니다만 이 청주대학이 전국에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갖다가 결정해주는 심사를 해주는 연구기관이 된다는 것은 전국의 어느 시도에 있는 사립 유치원까지도 그 유치원에서도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청주대학에 신청을 하고 청주대학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청주대학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이 언제 개원이 되게 되나요? 요번 이제 2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학기. 그래서 지금 오송에다가 사무실을 이제 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원장을 또 새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 연구원장을 모시고 또 직원들 모시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8월달까지 준비가 끝나면 9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연구원장은 대략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나요? 이런 교육 재정에 좀 경험이 10년 이상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냉철한 그런 기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됩니까? 네,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이어서 또 청주대학이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설립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뭐 상당히 그 새로운 이름들의 이런 기관들이 설립된다는 것이 참 듣기에 좋더군요. 그 국제개발협력센터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요? 이거 이제 코이카 사업입니다. 네. 코이카에서 이제 저개발 도상 국가에 국가 재정을 들여넣어서 그 나라를 그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거를 갖다가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쭉 지역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충청 지역에는 없었어요. 거기 다른 지역에는 다 있었는데 충청 지역이 없던 거를 제가 학교에 부임을 해서 코이카를 찾아다니면서 또 외교부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양쪽 그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충청부터에도 그 연구센터, 개발센터를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충청권 중에 대전, 충남도 있고 충북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거를 잘 우리 충청부터하고 협조가 잘 돼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충청부터가 선정이 됐고요. 충청부터에서는 또 그런 센터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대학이 청주대학이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청주대학 저희들한테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대학이 이제 국제 봉사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그런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런 지역에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네트워크 역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생기면 그 책임자도 공모를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 국제협력 업무를 했던 그런 경력자를 뽑아야 되고요. 그 밑에도 직원들을 또 3사람을 마저 뽑아서 하게 되고, 요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저희 학교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은 언제쯤 되게 됩니까?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해서 9월 내지 10월 사이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됩니까? 네, 이게 원래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원만큼 준비가 돼서 이것도 그 센터장만 이제 모집을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이나 또 국제개발협력센터 이런 새로운 기관들이 유치되는 청주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한마디로. 네, 뭐 회장님도 잘 좋은 아시는, 대학입니까? 예, 회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주대학은 사실 역사로 보면은 74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학이고요. 그 동안에 또 12만의 동문들이 배출된 대학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저희 청주대학을 다른 한편으로 좀 보면 청주대학이 속해져 있는 청석학원까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청석학원이 옛날에 대성학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대성학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나 요즘에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그러면은 교육의 도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교육의 도시라고 알려지게 된 게 사실은 우리 대성학원, 옛날에 지금은 이제 청석학원입니다만은 청석학원에 있는 초중고등 대학교까지 총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옛날에는 1924년도 외정시대 때부터 많은 학생들을 배출을 했죠. 그러면서 학교가 계속 청주시에 학생들을 이제 배출해냈고, 또 청주대학이 또 우수한 인력, 고등 인력들을 배출을 하면서 충북 지역에 그 중심적인 인물 배출을 하고 그래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서 청주시가 교육의 도시 이렇게 알려진 것의 근간은 사실 청주대학이 우리 청주대학을 포함한 청석학원의 학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청석학원 이게 청암 김원근옹하고 석정 김영근옹하고 두 형제가 설립하신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청암과 석정의 한자씩을 따서 청석학원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청주를 교육도시로 교육문화도시라고 일컫게 된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사실은 이 두 분들이 만든 이 학원 때문에 비롯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청주대의 이런 지방대학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 위기 탈출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전략은 다 세워놓고 계신가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 사립대학은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건 또 재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청주대학 지방의 사립대학, 특히 사립대학은 기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정을 우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와세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동경대학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수한 대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사립대학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 와세대 대학이 1994년도에 재정 파탄 위기가 와서 학교를 문 닫을 지경에 됐었습니다. 그때
외부에서 그 쇼타루 부총장님을 외부 그 재정 전문가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업 경영인 예. 그렇죠. 야마타네 증권의 증권회사의 사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 그분을 모셔와서 10년 동안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혁신을 하고 해서 만들어서 2005년도에는 드디어 재정 독립을 해서 훌륭한 학교로 지금까지 거듭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 쇼타로 부총장께서 쓴 책의 내용에 보면 책의 부제가 재정의 독립 없이는 학문의 독립도 없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청주대학도 이 학문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재정이 확고히 갖춰져야 학교 시설도 제대로 다시 갖춰 나가고 또 학생들의 공부하는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 실원 실습 기자재라든지 보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물건들을 사줘가지고 신지식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올해 3S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S 정책은 슬림, 스마트, 스트롱입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강한 대학 이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대학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조정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똑똑한 대학이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학과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이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령 인구가 몇 년, 1년마다 4만 명 가까운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뭐 좌하고 우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쪽을 보고 똑바로 학생들만을 생각하고 재정을 확고히 해서 학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똑바로 봐야 된다 해서 3S 정책을 신년사에서 발표를 했고 모든 구성원들한테 같이 동참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S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듣기로 청주대학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방대학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그 위기 탈출을 위해서 애를 쓰는 중에 의대 설립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아주 촉행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까? 네, 네.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이 의대를 이제 설립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추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청주대학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그동안 지역에서 많은 도움도 받고 발전을 하고 그랬는데 뭔가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도 할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찾는 와중에 지난해에 의대 정원 수를 늘려주겠다 하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게 한 20년 만에 처음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편성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또 한 20년을 기다려야 의대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충청북도의 인구 1000명당 의료 인수가 2.15명입니다. 2.15명이면 서울 지역의 3.15명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청주대학에는 이미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의생학과, 방사선, 물리치료학과 등 많은 8개 학과에서 전문 보건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교수님들도 46분이나 계시고 학생들도 37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주대학이 지금 추진 중인 의대 설립 관련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부속 병원을 이제 갖게 되면은 그 비용이 몇천억 많이 이렇게 들죠. 소요가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그 의료법에 의료교육법하고 관련돼서 보면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은 협력병원 체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협력병원이라 하면은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병원 중에서 500베드 이상의 병원과 함께 저희 학교와 함께 협력병원, 협력체계를 갖추면은 우선적으로 의대 설립 인가도 받을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늘 우리는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청주대학의 그 노조 주장이 상당히 세인 것으로 강한 것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노조가 주장하는 것이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한간에서도 두 가지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걸 것이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청주대학 일반직 임금이 충북에서는 최고다 이런 그 상반된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데 지금도 노조가 어떤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임금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임금이 제가 볼 때는 뭐 적지 않은 임금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보수표하고 예. 저희 학교의 직원 선생님들 그 보수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육공무원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5급이라 하면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급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5급이고요. 그러면 그 평균의 임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평균이 예. 5급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뭐 1억 4천 받는 분들도 있고 연봉. 연봉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적은 분들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군요. 그 평균을 보면 교육공무원 5급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그 보수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적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높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사립대학 그 교원들 직원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정도 연봉 수준이라면 상당히 우리가 봐도 높은데 그래도 임금 주장을 하는 것이 그 직원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 수익이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뭐 딴 것이 또 딴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노조 내부의 사정이라서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선 내부적으로 그런 노조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그 월급을 좀 더 올려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 전에 총장님 계셨을 때 아마 어떤 업무 협약이 있었는데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조는 자기들 일단 욕심만 먼저 자기들 주장만 먼저 주장을 하는 상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노조 측에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거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을 또 열심히 해주는 게 맞지. 그걸 가지고 제대로 업무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처럼 강소대학을 만드시느라고 혹시 인원 감축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청사진 때문에 그렇게 노조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그건 아니고 아닙니까? 제가 이 3S 정책 얘기한 건 금년이고요. 네.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몇 해 동안 계속 주장하는 똑같은 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건 제가 보기엔 노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주대가 지방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2학기를 맞아서 대면 수업을 1, 2학년 대면 수업을 결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네. 이 대학 생활이라는 게 이제 학점 따고 졸업하고 취직하고라는 게 다가 아니고 학교에 나와서 교수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교수님들의 그 인격, 품격 이런 걸 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또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의 진로나 앞날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친구들하고 학생 같은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또 기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탤런트를 자기가 알게 돼서 그쪽이 또 인생의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네 번째로는 참 대학 생활이라는 게 낭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학교에 와서 미팅도 하고 또 MT도 가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낭만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팅하고 그래서 여자친구 사귀고 나중에 결혼해야 또 애기들 낳고 그러면 또 청주대학에 학생들도 보낼 테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1, 2학년 지금 1, 2학년은 학교 생활을 전혀 못 해본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은 그렇죠. 전면적으로 나오도록 원래는 4학년 전체를 4개학년 전체를 등교 수업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한 강의실에 옛날 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강의실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1, 2학년만 등교해서 대학 학교 생활을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낭만과 지성의 전당으로 복귀시키시려고 하는 용단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참 힘든 결정이셨겠어요. 이런 기회에 지역에 당부하실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주대학교는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가는 대학이 아닙니다. 또 우리 충북 지역에 청주 지역에 또는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청주대학이 역할이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지역사회와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도움도 바라고 싶고 또 그 도움을 저희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런 청주시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 그 영문학과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청주 지역에 있는 영자 간판, 영자 표시물 또 뭐 이런 것들을 잘못된 영자를 고쳐주고 그런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드릴 말씀 중에 좀 빠졌다고 본다 그러면은 학교에 발전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 성과가 좀 있나요? 예, 발전기금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한 30%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회장님께서도 저희들 도와주셔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도서관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도너를 만들었습니다. 도네이션 해준 분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계속 사용이 돼야 될 거고요. 저희 오늘 오는 김에 이거 홍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책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내가 어떤 발전기금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발전기금 내주시는 그런 형편에 맞게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주시고 1인 1구자 그래서 뭐 10,000원 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회장님께도 한번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셔서 저희 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존 메이스필드라고 하는 영국 교육관 시인은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이 대학이다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대학 위기 탈출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장시간 해주셨는데 부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과 낭만이 가득한 그런 대학의 참모습을 되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에 차천수 청주대학 총장님 모신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